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테두리 글씨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글자에 테두리를 하는 건데요.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테두리 글자 만들기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글을 입력하셨으면 글자를 키워야겠죠. 글자를 키울 때는 윈도우에 가면 타입에 가면 캐릭터라고 하죠. 캐릭터에 가서 서체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체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크기도 키워보겠습니다. 크기를 키우실 때는 단축키가 있었죠. 컨트롤 시프트 마침표를 눌러주면 늘어나고 컴마를 누르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자간을 줄이실 때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안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자간이 줄고 바깥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누르시면 늘어나는 거죠. 얘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윈도우에 색상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테두리 글씨를 넣기 위해서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테두리 글자를 하게 되면 선에다가 색깔을 넣어야겠죠. 선에 제가 검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을 넣으니까 테두리 글씨가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얇게 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테두리가 너무 얇아서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셔야 되는데요. 윈도우의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곳에서 선의 두께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지정했더니 어때요? 점점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결국은 글씨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테두리를 주게 되면 테두리가 밖으로 안으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테두리 글씨를 잘못 주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테두리 주면은 안 되시고 다른 방법으로 테두리 글씨를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글자 밖으로 영역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테두리 글씨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화면을 키워 볼게요. 테두리라고 하는 글씨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가시면 오프셋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오프셋 패스라는 기능은 똑같은 크기로 늘어나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눌렀더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체크하시고요. 오프셋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요게 원래 글씨 이 부분인데 이것보다 1mm가 늘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2를 쓰면 미리 보기를 눌러보니까 어때요? 2mm가 늘어났죠? 기존 글씨보다 밖으로 늘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프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1만 하겠다 라고 하고 미리 보기를 눌렀더니 1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 본 조인 부분이 있는데 조인 부분은 일단 기본 미터로 돼 있어. 미터는 각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라운드는 동글동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베벨은 빗금, 경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여기에 미터 리미트라고 가끔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얘가 필요하냐면 분명히 미터는 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미터임에도 불구하고 각이 빗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값이라고 해서 이 값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수치를 한 4 정도 했더니 올라가네요. 5 정도? 더 이상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낮았을 때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를 기본 4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4인데도 불구하고 각이 안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수치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터 리미트라고 하는 한계값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고 선이니까 선에라 색깔을 넣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반드시 면에라 색깔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때도 바로 오프셋 패스하고 바로 면을 찍고 바로 색깔을 넣으셔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테두리 글씨가 적용이 됐죠?
글자를 클릭해보면 오프셋 패스를 이용하면 자동 그룹이 돼요. 그래서 그룹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의 그룹 해제를 딱 했더니 어때요? 따로따로 별도로 놀죠? 이것은 선이 아니라 면인 거예요. 잠깐 밖으로 빼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크기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지 테두리 선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에 색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글씨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테두리 글씨는 반드시 오프셋 패스를 써야 하는 건데요. 이때 테두리 선이 두꺼운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그룹 해제를 해서 요 글씨가 지금 이 글씨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 샌드 투 백을 해주셔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네, 따로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 요 부분 지금 요 글씨를 먹어들었죠? 지워진 거니까 이 검정색 테두리를 선택해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요 글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테두리 글씨는 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크기로 늘어나는 오프셋 패스라는 기능을 쓰셔야만 테두리 글씨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씨에 테두리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